안녕하세요. 키즈인사이트의 박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한독 상공회의소 필릭스 칼코스키 부사장님을 만나서 독일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고 또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독일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김종엽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난 시간에 독일 경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독일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투자자의 관점에서 독일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좀 알아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직접 투자가 가능한지 실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주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이 EU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시장뿐만 아니라 올해 유럽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의 유럽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2022년의 유럽 주식 시장은 코로나하고 공급망 쇼크로 이제 밀려있던 생산 및 소비가 실현되면서 견조한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GDP 성장률 대비 CPI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유럽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작년 이제 4분기에 노르웨이하고 뉴질랜드가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선 것 다음에 미국하고 영국, 캐나다는 이제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빠르면 이제 2023년 말 또는 24년 초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또 내년에 이제 미국과 통화 정책에 이런 시차가 좀 생기는 거죠. 이런 시차가 유럽 주식 시장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 간에 금리 인상 시차가 있었던 지난 1999년 그리고 2004년을 살펴보면 유럽 주식은 미국 주식을 아웃퍼폼했었습니다. 또 업종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좀 낙관 편향이 많이 갔었는데요. 이제 좀 축소되는 환경에서 업종 투자 전략은 결국엔 실적입니다. 경기 정상화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익 회복세가 나타나는 만큼 이제 구조적인 이익 성장 스토리가 있는 업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로 보면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같은 업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올해는 이제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주식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유럽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독일에 좀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있는 세계 4위 경제대국이고 또 제조업 기반의 수출 대국인 독일을 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부진했죠.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 또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독일 제조업이 부진했던 2018년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독일 제조업 경기는 유럽 주식시장 성과의 주요한 팩터인데 제조업 경기, 특히 자동차 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유럽 증시하고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이 집중되어 있던 신흥국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공급망 이슈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밀어놨던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규 인프라 확충 및 증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으면서 전통적인 산업이 강한 독일 경제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정말 2022년 독일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높아진 만큼 저 역시도 조금 관심이 생기는데요. 독일 기업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없고 그렇죠. 독일 주식시장 하면 약간은 좀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독일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코세프 독일 닥스 ETF를 추천드립니다. 유럽 시장 직구는 보편화되지 않았고 또 국내에 기존에 상장된 유럽에 투자하는 ETF는 모두 유럽 시장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단일국에 투자하는 코세프 독일 닥스를 지난 12월 22일 상장했습니다. 총 보수는 연 0.25%이고요. 환해지를 수행하지 않는 환노출형 상품입니다. 기초지수는 닥스 인덱스 유로 프라이스로 독일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네, 코세프 독일 닥스 ETF의 기초지수가 이제 닥스 인덱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닥스 인덱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세프 독일 닥스 기초지수인 닥스인덱스는 독일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40개 기업을 편입해서 독일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약 75%를 커버하는 독일 대표 블루칩 지수입니다. 보시는 표는 이제 12월 말 현재 독일 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은 물론 린데, 셉, 에어버스, 바스프 같은 세계적인 제조 기업에 이제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제조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코세프 독일 닥스 ETF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코세프 독일 닥스는 독일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4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체 40개 종목 중에 주요 10개 종목의 비중은 58% 수준이고요. 주요 기업은 산업용 가스 세계 1위인 린데, ERP 플랫폼 기업인 셉,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지멘스, 독일 벤처의 모기업인 다임러가 있습니다. 업종별 비중은 산업재 및 경기 소비재 비중이 각각 한 18% 정도고요. 소재 비중이 16%로 높습니다. 미국 또는 중국과 달리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세프 독일 닥스 ETF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저희가 이제 잘 익숙한, 잘 알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 이외에도 이 종목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기업도 있을까요? 네, 독일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외에도 기계 및 설비, 화학, 제약 산업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타 선진국 대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 및 설비, 화학 산업 기업들 중에는 독일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너무 많은데 네. 독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조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산업용 가스 회사인 린데입니다. 대기가스, 산소, 질소, 아르곤, 그 외에 기타 희귀한 가스들이 있겠죠. 그리고 공정가스라고 하는 것들, 탄소, 헬륨, 수소, 전자가스,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린데는 최근에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액화수소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저장, 운송, 충전 이런 밸류체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을 위해 의료용 가스 공급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통 강자인 셉입니다. 셉은 ERP, B2B 구매 네트워크, HR 관리 등 다양한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부터 클라우드 사업 확대로 21년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40%까지 상승했고요. 신규 고객 확대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클라우드 매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멘스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이고 또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암 치료 분야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신, 원자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PC 등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어서 독일의 삼성그룹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계가 당면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에너지 기술과 환경보호 분야에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각화된 사업으로 공급망 부족과 코로나19 관련 리스크에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린데, 셉, 지멘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름만 들어도 세계 최고의 건실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 기업은 꼭 좀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글로벌 2위의 항공기 제작사고 또 민항기, 전투기, 수송기, 우주선, 민군용 헬리콥터를 생산하는 에어버스입니다. 에어버스가 최근 주목하는 사업은 에어택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개발 경쟁에서 2018년 첫 비행을 성공하고 2019년 2월까지 50회 시험 비행을 끝낸 시티 에어버스를 선보이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교통수단의 개념을 재정리할 것으로 보이는 UAM 시장은 2040년까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최대 화학회사인 바스프는 세계 화학 매출 1위 기업으로 2년 연속 세계 최대 화학 제조업체로서 글로벌 탑 50 화학 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화학업종 기업들의 매출이 부진한 반면 바스프는 매출의 큰 감소를 피하기 위해 관리했기 때문에 독일 화학회사는 2위인 중국의 시노팩에 대한 매출 우위를 2019년 약 5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10억 달러로 확대를 했습니다. 2020년대 내내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 목표고요. 바스프는 이런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스팀 크래커에서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 히터를 테스트하고 있고 전기 분해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언이 있는데요. 이거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고요.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율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2위였고 또 41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차량용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외에도 산업용, 통신, 그리고 범용 반도체와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스프 그리고 인피니언까지 정말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는 키움 코세프 독일 닥스 ETF.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생기셨을 텐데 어떤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까요? 예. 미국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그래서 들고 있던 성장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저는 2022년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투자 난이도는 이제 높아졌고 변동성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코세프 독일 닥스 ETF는 이제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연금 계좌에서 성장주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아웃퍼폼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투자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높은 기대 수익률과 공격적인 투자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으로 보다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독일 그리고 또 국내에서 독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키움 코세프 독일 닥스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좋은 말씀 전해주신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김종엽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